리걸마인드 연구소 100년 산수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괄호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 말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니까 햄버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햄버거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쓰여 있다. 그러면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까지도 파악을 해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헤아려 봅시다. 햄버거 1개, 햄버거 2개, 햄버거 3개, 햄버거 4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은 햄버거 4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에 조사, 을 중에 를 것을 넣어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되겠죠. 혹시 이것을 보고 이게 햄버거, 그냥 햄버거가 아니고 머핀 햄버거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자기가 보았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르다 하면은 거기에서 멈추고 다른데 이 내용에서 그 다르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알고도 햄버거라고 통일을 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런 행사를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거 아닌데요. 그거는 이건데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질문하라. 이런 좋은 책에서 그런 권유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은 그 학습의 기본은 모방입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입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모방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밖에서 이렇게 모방하는 것이다 하고 직접 손을 잡고 글자를 한 획 한 획 써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학습은 1차적으로는 모방입니다. 그 능력이 부족할 때는 먼저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립했을 때 모방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면 스스로 탐구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진행할 때는 햄버거다 이렇게 간다면 햄버거가 좀 더 그 상위 분류구나 더 상세한 곳에 내려갔을 때 머핀 햄버거, 그냥 햄버거 이렇게 나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누가 떡 하나 더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두뇌는 기지개를 켜고 그리고 잠자던 근육이 움직이게 된다. 머릿속에 근육은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햄버거 4개를 가지고 있다. 괄호가 있고 조사가 없으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속에 조사도 넣어주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저 사람은 여기 표시를 해 놓았죠. 그러면 이 인물이 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괄호 가지고 있다. 앞에서 학습을 했으니까 여기에도 조사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역시 말풍선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헤아려 보기로 합시다.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척 보고 알 수 있어도 사람의 인지 작용은 매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렇게 매번 짚어가면서 확인하는 것이 지금은 산수, 나중에는 문서 이렇게 갔을 때 생활을 보다 현명하게 하는 태도가 될 겁니다. 햄버거 1개, 햄버거 2개, 햄버거 3개, 햄버거 4개, 햄버거 5개, 햄버거 6개. 저 사람은 햄버거 6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번에는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2번과 4번은 위쪽에 이렇게 이걸 깨라고 해야 되겠죠. 깨가 뿌려져 있을까? 내가 기억하기로 햄버거 빵의 위쪽에 깨가 뿌려져 있는 것은 어느 제품이던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두뇌가 대단히 팽팽 돌아가는 젊은 타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입니다. 보이는 햄버거는 모두 괄호이다. 여기다 이렇게 놓았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든 다 보이는 햄버거가 되겠죠. 그러면 모두 몇 개인가? 모두 헤아리면 되겠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4라고 써 있는데 그걸 굳이 헤아리느냐? 헤아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머리도 같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4개까지 헤아렸죠. 이어서 헤아립니다.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그러면 보이는 햄버거는 모두 10개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뺄셈을 합시다. 보이는 햄버거 가운데 4개를 뺀다. 그러면 보이는 햄버거는 모두 괄호이다. 4개를 빼면은 1개, 2개, 3개, 4개를 빼면 되겠죠. 우리가 모두 10개다 그랬으니까 10개에서 4개를 빼면 얼마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것만 헤아리면 되겠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보이는 햄버거는 모두 6개이다.
이제 이것은 처음 10보다 작은 숫자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그런 어린 학생일수록 간단하게 풀 겁니다. 이제 좀 더 어른들을 상대로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진 햄버거 4개를 다 뺐습니다. 어른들은 이 순간에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햄버거 4개를 다 빼버리면 이 사람은 햄버거가 없겠죠. 저 사람은 햄버거 6개를 그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좀 더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더 많고 이 사람은 더 적은데 그러면 뺄 때 여기에서 3개를 빼고 여기에서 1개를 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산수의 세계, 논리의 세계, 그리고 법과 질서의 세계에는 그렇게 균형을 잡아라 하는 항목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러한 고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로 세상의 질서를 잡겠다 하는 것이 이미 있는 세상의 질서에 더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에 간섭을 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구분을 해가면서 생각은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것을 잘 판단해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살부터 103살까지 공부하는 100년 산수는 리걸마인드를 성장시키고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두뇌 체조입니다. 매일 계속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